네, 4월 25일 디스틴 날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문호준의 디브리핑 순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후딱 지나갔어요. 후딱 갔습니다. 네. 또 우리가 기다리던 어벤져스도 개봉을 했고요. 그쵸, 드디어 네. 개봉했죠. 참고로 저는 어벤져스를 봤기 때문에 제 심기를 건드리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칫 네, 그 그렇죠. 유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침에도 제가 매일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혹여나 이야기를 할까봐 그 PD님이랑 앵커님이 말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네, 조심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시장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쉬어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 경험은 우리가 했잖아요. 네. 바로 2018년 초에 그때까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랐던 시장이 네. 그 갭을 메꾸는데 또 너무나도 빠르게 빠졌습니다. 1년 동안 2700%가량 올랐던 게 1년 동안 또 거의 90% 가까이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시장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크도 동반하기 때문에. 때문에 또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움직임들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왼편의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한 주 동안 6%가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오후 2시경에 캡처한 내용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의 그 상승폭이 좀 둔화돼서 플러스 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2%인데 좀 더 실시간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바로 코인 마켓캡에서 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은 3.3%, 이더리움은 주간 마이너스 4.86%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리플은 무려 11%나 좀 빠지는 모습을. 리플이 두 자릿수 이상 네, 떨어졌네요.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가 9%, 또 라이트코인이 9%, 이오스가 13% 빠졌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이 중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코인들의 강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하게 이번 그렇죠. 주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지난주 막바지에 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네. 또 분석해드렸던 코인 또 바이낸스 코인이었고요. 네. 당시 제가 지정해드렸던 그런 상승 추세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그 새로 또 판매가 됐죠. IO에서 판매가 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스텔라랑 카다노, 에이다도 12%대, 트론도 13%대 빠지고 대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오히려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탑 10에 있는 것들을 보면 크라우드 머신이 주간 단위 무려 134%가 올랐고요. 네. 그 다음 솔브 체인이 93%, 디직스 다오가 55%, 비트맥스 토큰이 40%, 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32%, 나노가 20%, 미스릴 16%, 그리고 블록메이슨이 16%, 그리고 팻코인 15%, 바이낸스 코인 13% 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락폭이 큰 코인들을 보면은 맥시마인 코인이 23%나 빠지고 있는데 사실 맥시마인 코인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코인이에요. 아, 정말요? 8배 이상이 순식간에 올라간 코인이라 네. 근데 맥시마인 코인의 상승을 보면서 그 상승 원인으로는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이 자전거래가 좀 의심됩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에 급등했다가 그 좀 빠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맥시마인 코인의 큰 폭의 하락은 너무 신경 쓸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타이거 캐시 19%, 쿼크체인 18%, 람다 16%, 비박스 토큰 15%, 트루체인 15% 등등등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나마 이 코인들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인입니다. 아, 네. 네,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이 이번 주는 하락세로 그렇죠.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게 그동안 오른 코인들 위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오후 2시경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은 전일 그 거래 대금이 $10,000 이상이었던 코인 중에서 총 78개의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상승한 코인이 27개로 약 35%인데 아마 지금은 더 비중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하락했던 코인은
51개, 총 65% 비중으로 하락코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었고요.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1.85%로 이게 뭐냐면은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평균은 1.85%가 상승.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락코인의 수가 2배가량 많지만 오히려 평균 상승률은 플러스가 났다는 거고, 상승 코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19%, 하락코인들의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7%로 매우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큰 코인들을 보면 디지파이넥스 토큰이 갑자기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네. 하루 24시간 단위로 9%가 오르고 일주일 단위로 23%가 올랐는데, 여기 있는 디지파이넥스 토큰도 그렇고 여기 있는 팻코인도 그렇고 여기 있는 바이낸스 코인도 그렇고 특징이라면 바로 거래소 코인이라는 거래소 점이 있죠. 자체 코인이죠. 네. 이것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래소들의 사실 그 자전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렇죠. 코인이에요.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소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한 주 동안 좀 주요한 상승을 보였던 코인들의 흐름과 왜 그런 상승을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스릴입니다. 아까 봤을 때만 해도 미스릴이 상승 순위 7위 정도였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미스릴이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꽤 많이 올라갔네요. 좋은 네. 상승을 보였고, 미스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모든 컨텐츠 생산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래서 네. 블록체인계의 인스타그램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코인입니다. 바이낸스나 OKX, 빗썸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굵직한 거래소에 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는 121위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메이저에 근접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0위까지는 어느 정도 메이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50원에서 100원 사이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오후 2시경에 캡처한 내용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50원에서 100원 사이에 제가 파란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네. 네, 사실 50원에서 100원이면 무려 100%의 상승이 필요해요. 네. 근데 코인 시장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하고 분산 투자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까보다 지금 사실 오른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거 빗썸 기준으로 150원, 2차는 27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미스릴이 지금 사실 이미 올라서 아쉽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드리려 그런 게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전된 첫 번째 프로젝트죠.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 무려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바이낸스 체인으로 넘어가기 전인데 네. 미스릴은 이미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거래 정지가 아마 어제부터 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바이낸스 코인이 어떤 것을 하건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IO도 그렇고 이번에 사실 바이낸스 체인도 그렇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미스릴이 자체적인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현재 차트 기술적인 흐름과 더불어 바이낸스 체인의 첫 번째로 들어간 코인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갭을 50에서 100원 사이로 크게 두고 보시면 지금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나노인데 나노는 사실 나노도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라 4월 지난주. 네, 2주 전이죠. 첫 방송 때 소개해드린 바로 암호화폐가 나노입니다. 나노도 사실 4월 11일이면은 요때예요. 요때인데 그때 이후로 시장 대비해서는 꽤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나노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3,000 사토시만 지지해 준다면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00 사토시를 잘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때보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뭐 지금 들어가더라도 3천 사토시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나노는 이제 제2의 리플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많이 듣는 암호화폐예요. 개인적으로 리플이 제2의 그렇죠. 개인적으로 리플이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상용화 부분에서. 네. 네. 어찌됐건 지금 암호화폐에서 투자 관점에서 모멘텀 투자와 펀더멘탈 투자가 있다면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부분에서 실적 같은 부분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서의 펀더멘탈로 그런 상용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리플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나노도 제2의 리플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송 수수료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네.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 또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무한 확장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블록 레티스라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블록 격자 구조네요. 그렇죠. 네. 보통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블록 체인을 이용하는데 네. 바로 나노는 블록 격자 기능을 이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그런 블록 격자를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량이 비트코인보다 1000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1000배 정도 빠르다고. 약간 기술적으로 좀 장점이 있는 코인이에요. 그렇죠. 네. 어찌됐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사용 혹은 송금으로서의 사용 부분에서의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치고는 나노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낸스와 후오비 글로벌 등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은근히 높아요. 35위입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네, 35위면은 네, 네. 5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꽤나 그래도 메이저 코인이고요. 3천 사토시 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가격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솔브체인입니다. 네. 솔브체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브 뭔가 약간 해결하려는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솔브체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의료 부분에서의 그런 해결하려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관리 플랫폼인데 네. 환자부터 뭐 병원, 아니면 의사, 아니면은 보험 처리사, 뭐 이런 모든 플랫폼 내에서 그 모든 대상들이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비스를 좀 쉽게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용화라고 보는데 이 상용화 부분에서 최근에 제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지난 3월 달에는 리프트죠. 공유 차량. 네. 리프트와 블록체인 기반 환자 이송 지원 서비스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정확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목만 봐서는 아마 환자가 발생하면은 주변에 있는 공유 차량 중에 이렇게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마 그런 쪽으로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작년 7월에는 미국 최대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애리조나 케어 네트워크가 제휴도 맺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또 업비트, 비트렉스 등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위는 191위로 나름 그래도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를 보시면요. 다른 암호화폐와 비슷하게 가격이 크게 빠졌다가 횡보 기간을 좀 오래 거치다가 요즘 들어서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네. 솔브체인 같은 경우는 이 정배열 내, 원 내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용화도 되고 또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네. 기술적 차트 부분에서도 이미 조정을 받고 횡보 후에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 단계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은 아까 상승 상위권에 있었던 디직스 다운인데 재미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좀 재밌게 그렇죠. 생겼어요. 네. 근데 디직스 다운은 제가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지난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인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좀 가지고 나왔고요. 실물 자산인 금을 토큰화 시킨 증권형 토큰입니다. 오, 네. 되게 재밌는 구조인데 1디직스 다오가 금 1g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바이낸스와 후오비 글로벌 등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금 시세와 연동돼서 코인 가격이 형성이 되나 약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스테이블처럼 그러나 네. 해서
금 시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 밑에 한 게 동일 기간 동안의 금 시세고 동일 기간 동안의 DGD 차트인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 네. 오히려 인버스적인 반대로 움직이면 움직이지 네. 꼭 그런 건 비례하진 아니어서 않네요. 네, 네. 오히려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어떤 구조인가? 근데 어찌됐건 금을 이제 실물화한 뭐 그런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팻코인인데 오, 네. 지난주 나왔죠. 그렇죠. 팻코인. 네. 저희가 이걸로 또 뭐 몇 가지 드립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 댓글분 그렇죠. 중에 뚱뚱한 코인. 뚱뚱한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팻코인을 소개해드리면서 살찌면 에어드랍. 그렇죠. 제임스님이. 그렇죠. 네. 뭐 저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일단 팻 BTC에서 팻 BTC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죠. 네, 거래소 코인이죠. 네, 그래서 팻코인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새 거래소 코인들이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난주니까 요날입니다. 요날 DNL에서 소개하고 나서 가격이 올랐죠. 네, 상승세를 그리고 있네요. 사실 이 팻코인 같은 경우는 팻 BTC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거래소 내에 차트를 가져오진 못했고 코인마켓캡 내에서의 차트만 가져온 건데 가격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거래소 코인들 아마 바이낸스 코인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보다 좀 더 중소형 거래소들에서 발행한 코인들은 바이낸스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시가총액은 낮습니다. 1807위. 네. 천 단위네요. 네, 1000단위로 매우 낮고요. 네. 지난 3월 달에 팻프라임이라는 IEO 또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대로 적은 걸 가져온 건데, 네.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한 코인 조작 가능하고, 장점, 단점이 있다. 소액으로만 접근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600달러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 드렸었습니다. 네. 5,600달러를 이날 양일간 돌파를 했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인 5,600달러 터치 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텍스트를 또 제가 적어놨고요. 2차 목표가는 여기 위에 6,000달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5,400달러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내일은 얼마일 겁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가격대에 다르면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400달러를 이탈하면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5,200, 5,000 순차적으로 이탈할 때마다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특히나 5,000달러를 이탈할 경우 4,20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5,000달러를 혹시라도 이탈하면은 비중을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유님이 무섭다고, 네. 네, 그렇죠. 모두가 무서워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까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추천 상담인데 혹시 네. 채팅창에 상담을 올려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네, 지난주처럼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지난주에 네. 상담 항목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네. 추천 코인들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실 좀 많이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2주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셀러 네트워크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추천드린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때 네. 죄송합니다.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면 돌파. 네, 왜냐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럼요.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대신에 현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셀러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바이낸스 코인에서 판매된 가격이 0.015달러였기 때문에 그 음. 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바이낸스 자체로도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특히나 지금 IO를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네. 거고 또 매수하신 분들도 0.015달러에 대한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 추가 매수나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를 이탈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0.015달러에서 비중 축소는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하락세다 보니까요. 네. 네. 왜냐면은 혹여라도 이 셀러 네트워크가 다시 이 가격대로 돌아온다면은 그때는 위로 수익 볼 구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고 왜냐면 추가 하락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0.015를 재돌파할 때 오히려 그거를 다시 사는 게 기회 손실을 볼 수는 있어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렸던 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지난주에는 에브리피디아였습니다. 네. 물론 한 주 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뭐 아까 봤던 이오스가 뭐 10몇 프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암호화폐는 좀 더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네. 좀 그래도 떨어져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는 그 추천 배경에는 경쟁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다. 네, 유일하죠. 그렇죠. 거의. 네. 네. 어찌됐건 위키피디아의 창업 멤버가 또 여기서 기술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고, 네. 뭐 독보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에브리피디아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는 2.5원에서 5원 사이의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2.5원까지는 사실 하락하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앞선에는 3.9원 3.9원 이상에서는 여전히 매수 가능한 기간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2.5원까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 관점. 근데 아마 3.9원을 이탈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아, 네. 쉽진 않을 거라. 3.9원에서 이상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돌파 시에 재돌파 시에는 이번에 뚫지 못했던 네. 5달러 5달러를 5달러 그죠? 5원 5원이죠. 5원 네. 재돌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요 가격대만 잘 지키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아이리스넷입니다. 아이리스넷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리스넷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라, 네, 그렇죠. 아이리스 드라마도 재밌게 봤었는데, 네, 아이리스 드라마가 떠오르죠, 네. 네, 그렇죠. 일단 이 아이리스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차세대 분산 응요가 아니라 응용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인터체인 서비스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기종 시스템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요새 핫하죠. 코스모스 네트워크에 네. 네, 통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뭐 인터체인 이런 부분들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요새 많아지니까 네, 여기 요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일단 코스모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네. 상황인데 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모스 프로젝트랑 어떻게 보면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네요. 밀접한 관계를 네. 약간 서포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후오비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후오비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후오비도 어찌됐건 메이저 거래소고 그렇죠. 일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메이저 거래소를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IEO를 통해서 거기서 판매가 된 게 아니라면요. 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메이저 거래소를 뚫은 암호화폐들의 특징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시가총액이 1804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는 사실 이 아이리스넷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상장한 거래소가 많지 않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네.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받았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상장 거래소를 앞으로 늘리며 시가총액 순위가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후오비에도 네. 매수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밑으로 길게 잡고 말씀드리자면 1230 사토시까지 분할 매수.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자료는 뭐 여기까지 다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알차게 많이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린 것도 있고 아니면 사실 미슬리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뭐 소개 코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니까 소개한 코인, 추천한 코인 이런 것들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꼭 좋은 성적 거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이번 주 문호준의 디브리핑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